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의 제2장의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이 되겠습니다. 법률행위장의 마지막 절에 해당하게 되겠죠. 우선 부관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약관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약관은 뭘까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이행기 이런 것들이 모두 약관이죠. 이런 여러 약관 중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를 특별히 부관이라고 합니다. 이 부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이 규정하는 것은 조건과 기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기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모두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부관입니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이고 기한은 확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법률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해서 모두 부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법인 설립 요건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 설립 행위라는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만 부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어야 하는데 주무관청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부관은 당사자의 의사, 즉 법률 행위의 산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입니다. 이 성취, 미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뒤에서 공부할 기한과 구별되죠. 예를 들어보죠. A가 B에게 자기 소유물 값에 대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약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증여계약은 12월 25일 날 눈이 내리면 효력을 발생하기로 한다라고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이 12월 25일 날 눈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만약에 12월 25일 눈이 내리면 A는 갑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증여계약을 이행해야 되니까 이와 달리 눈이 내리지 않으면 A, B 간의 증여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무효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면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조건부 권리가 불확정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도 상속, 처분, 보존, 담보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의 종류 내지 분류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류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의 구별이 되겠는데요.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해제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던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정지 조건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법률 행위가 성립은 했으되 영원히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한편 이 해제 조건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법률 행위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외관상으로는 조건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이거를 통칭해서 가장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선 불법 조건입니다. 이것은 이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법률 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그 성취가 확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그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은 조건이 없는 법률 행위로 되죠. 따라서 이때에는 법률 행위 성립과 더불어서 바로 효력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불능 조건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 성취가 불가능한 그런 조건입니다.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일 때에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해제 조건일 때에는 조건이 없는 법률 행위로 됩니다. 자, 가장 조건에 대해서 봤는데 이 가장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 태도가 어떤가요? 논리적이죠. 수긍이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 행위를 보겠습니다. 조건부 법률 행위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겠는데, 조건을 붙이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뭐 혼인 인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조건을 붙임으로써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단독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한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률관계의 획일성과 절대적 안정성을 요하는 경우, 어음행위, 수표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의 성취와 미성취에 관한 것인데요. 조건의 성취 또는 미성취의 판단이 늘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법률행위 해석에 준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취, 미성취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그 제재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이럴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키는 때, 이런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 당사자 일방이
조건의 성취, 미성취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했다면 이것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조건의 성취 또는 미성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한을 보겠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부관입니다. 발생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과 구별되죠. 그리고 법정기한, 예컨대 시효기간, 제척기간 이런 것은 기한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한도 조건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기한의 종류 내지 분류를 보겠습니다. 우선 시기와 종기의 구별입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죠. 그리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을 발생하던 법률행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관으로서의 시기부 법률행위와 채무의 이행기, 이 관계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시기부 법률행위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행기가 뒤로 미루어진 법률행위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미 효력을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시기부 법률행위인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시기에 이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다면은 상대방은 이행한 결과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합니다. 왜?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채무가 없는데 이행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달리 이행기가 뒤로 미뤄졌는데 이행기 전에 변제를 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은 변제로서 유효합니다. 이행기 전의 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행기 전의 변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입니다. 5월 5일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확정기한이고 A가 사망하면 이런 식으로 정했다면 불확정기한이 되겠죠. 이 불확정기한과 조건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양자의 구별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실이 장래 일정 시점에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했느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한 도래 전의 효력입니다. 자,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조건부 권리도 기대권으로 보호를 했죠. 그런데 하물며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기한부 권리가 보호되는 거, 이건 당연하겠죠. 민법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건에 관한 규정을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을 보겠는데요. 기한 도래 후의 효력은 해당 기한이 시기인가 또는 종기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다음은 기한의 이익입니다.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이익입니다.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법률행위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이익이 되겠고, 또 종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아직 소멸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그런 이익이 되겠죠. 누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가를 판단하는 실익이 있겠죠. 그 실익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데에 있습니다. 민법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규정은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 어떤 약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해당 법률행위에 의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은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의 이익 포기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법률 행위에 관한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법의 핵심 개념, 법률 행위 전체를 공부한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너무 어렵지는 않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 민법전이 있나요? 늘 민법전을 옆에 두고 참고하면서 공부하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